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년 안에 10배 뜁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몰빵 중인 로봇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600명이고요. 3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 지표로 좀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집을 나도 구독자이기 때문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바로 삼성전자도 몰빵 중인 로봇 저평가 대장주 과연 뭐가 10배가 뛰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이슈. 시장은 흔들려도 확신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몇 년 만에 10년, 20년도 아닙니다. 1년 만에 10배 급등이 나온 로봇 저평가 종목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10배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삼성전자의 로봇입니다. 로봇의 진심인 이재용 1년 새 로봇팀 몸집을 10배가량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5년 천천히 키운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10배 몸집을 키워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의 진심이라는 건데 보시면 10명 남짓으로 시작한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규모가 3자릿수까지가 100명 이상까지도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100명이 됐다 보니까 대략 10배 이상 성장이 됐다라는 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낙점한 핵심 미래 사업 중 한 축으로 올해 상반기 삼성봇의 양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잼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서빙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의 인력은 현재 130명 정도로 사실상 우리가 뭐 10배라고 했지만 뭐 13배, 14배 그 이상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신주종 사업인 전장 사업팀이 180명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정말 로봇 사업팀이 거의 삼성전자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만큼이나 규모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출을 끼치진 않지만 그래서 로봇팀 수장인 정경민 부사장은 1년간 적극적인 잡포스팅 외부 수요를 통해 실무자들을 세 자릿수까지 끌어모아서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고요. 회사는 지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 TF를 정식 조직으로 사업팀 격상을 시켰고 CEO 직제에서 DX 부문 산하로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인 로봇 사업팀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CES에서 고관절에 착용 보행 로봇 잼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올 4월에 첫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닌데 올해 4월에 처음으로 발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문과 결제, 음식 서빙을 지원하는 삼성복 서빙, 응대하는 가이드, 돌봄 로봇 등등등에서 로봇들을 매년 4월마다 공개를 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로봇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향후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한 상태고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32조 규모에서 앞으로 4년 뒤에 87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100조, 200조 이상 더욱더 큰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이 뭐 10배씩이나 현재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로봇을 10배나 키워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목표는 300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리플 크라운 삼성전자 매출 300조 시대 열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 약 109조 원의 매출 났고요.
TV와 가전 부분,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냉장고라든가 55조 매출이 났습니다. 총 매출 16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통합 출범한 DX 부문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까라는 주목이 됩니다. 이 DX가 아까 저희가 로봇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IM과 C 부문 등 세트 사업을 10년 만에 DX 부분으로 통합 출범시킨 바가 있고요. DX 부문 내 VD 사업 부분을 통해 생활가전, MX, 네트워크, 의료기기 등등 여러 가지 매출을 더 창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약 279조 원이 났고요. 300억에 한 21조 정도 좀 모자른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X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 33% 수준이고 나머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DX 부분이 어떻게 해줘가지고 300조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 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해 TV와 스마트폰 3대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했고 2006년 이후 TV는 16년 연속 1위입니다. 2013년 이후 톱을 지키고 있는 스마트폰은 가까스로 1위를 지켰지만 성장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유지 중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엄청 늘어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스마트폰 쓰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더 쓸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파일을 어떻게 나눠 먹냐에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DX 부문은 시장 경쟁이 격화된 TV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수성하고 그리고 비스포크 브랜드 글로벌 시장 확대를 노리는 생활가전 사업부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X 부분을 총괄하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업 부분 출범과 동시에 경계 없는 혁신을 강조를 하면서 TV, 스마트폰 이 모두가 엮여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 부르냐 한다면은 뭐 과거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 불렀고요. 우린 지금 뭐 IoT 해서 다 엮어버리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투자한다라든가 충분히 이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뭘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300조를 올해 넘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300조를 투자하는 건 알겠다. 근데 이제 막 로봇을 시작하고 이제 막 로봇 만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한 방에 되겠어? 로봇을 누구는 뭐 5년씩 10년씩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아까 뭐라 했어요? 12명에서 130명으로 키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비주력 사업 싹 다 정리하고 그냥 M&A 하자. 로봇을 만드는 기업 있으면 그냥 갔다가 사는 거고 더 좋은 기업 있으면 우리 그냥 인수합병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투자 대비 성과가 적은 종속기업 13곳을 지난해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6년 자동차 전장 및 오디 기업 하나를 인수한 뒤 단 한 번도 대량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18개를 정리를 했던 2017년이 이후 최근 5년간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업들은 다 정리한 거예요. 매출도 안 나고 애매한 부분들은 싹 다 버렸다라 보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은 회사는 현재 228개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41개에 비교해서 13개 정도 줄어든 수치고 앞으로도 점차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M&A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회사는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SVIC 삼성 벤처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52호, 55호, 56호 등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사실상 뭐 미국에 있는 공간 컴퓨팅을 만드는 기업인 뭐 텔레필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술을 처음 만들기 힘든 메타버스 부분 아니면 로봇 부분 뭐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비브랩스와 미국 발광 다이오드 LED 기업 프리즘뷰는 합병을 통해 종속기업에서 제외가 됐고 서버용 반도체 저장 장치 시스템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스텔로스 테크놀로지스 아니면 차세대 문자 메시지 구겨 꼽혔던 풍부한 통신 서비스 시그마스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아니 팔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 수저우 액정 표시장치 공장은 또 매각을 해서 종속기업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효율이 안 떨어지는 기업들은 정리에 나서고 있는 거고, 왜?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중에서도 로봇 등 신사업 M&A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다 M&A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10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이상 기술력이 필요한 로봇에서도 M&A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삼성전자만 그러냐? 삼성전자만 지금 로봇에 진심이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접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도 뭐 엄청나게 성장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LG전자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태양광은 휴대폰 접는 김에 같이 접자. 그리고 VS 사업분 털었잖아. 이것도 털면서 다 털어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LG 마그나 합작시켜버렸죠. LG전자가 이 전장사업부 버리면서 휴대폰도 털었고 태양광도 털고 그냥 전자제품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적자의 늪에 빠졌던 태양광 셀 및 모듈 사업을 종료를 합니다. 왜 종료하냐? 결론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IT, 로봇 등 핵심 사업과 신사업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패널 사업 방향성을 놓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 매출이 너무 이거 안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적었나요? 2019년 당시 1조 1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1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뭐 한 20% 또는 30%대로 매출이 하락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늘어도 모자랄 판에 또는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컸다라는 거고, 사업 종료 이후 태양광 패널 사업 관련 국내 600여 명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부 직원 900여 명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진행한다. 자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뭐 배우든가 한다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 매도해가지고 바로 로봇 사업 등에 집중하는 한편 전사 차원의 신사업을 검토하고 육성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다? M&A 인수합병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도 결국엔 어디다? 로봇으로 지금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100% 모든 돈을 로봇에 몰빵칩니다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기존의 안 좋은 사업부를 접고 로봇 사업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LG도 그러네.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은가요? 아니 삼성 LG는 원래 진심 아니었냐? 얘들 로봇에 원래 진심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 한다면 바로 한화입니다. 하나가 이번에 무인 운반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총괄에 로봇의 진심이었던 삼성전자 출신 영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핵심인 로봇 무인 운반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AGV 센터를 신설하고 삼성전자 출신 로봇 진심인 전문가를 영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올해 초 기계 부분 AGV 로봇 센터를 신설을 했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이송하는 무인 이송 차량이고요. 자율주행 로봇이죠. 필요한 자재를 창고에서 생산 라인으로 옮기거나 주문이 들어온 물품을 창고에서 담아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제조 물류 분야에 꾸준히 사용되는 인공지능 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건 이미 쓰고 있죠. 그래서 센터장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출신 서종희 상무가 맞습니다. 삼성에서 데리고 온 거죠. 로봇의 진심인 사람을. 그래서 설비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술도 개발을 하고 서 상무는 로봇 프로그램 설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AGV를 우선 2차 전지 생산 공장에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설비 고도화를 이뤄 국내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완전 자동화 설비,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필요 없이 로봇끼리 알아서 만드는 설비를 만든다라는 게 그게 하나의 목표라는 거죠. AGV 센터를 열고 사업 진출을 꾀하는 것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12억 달러인데 향후 5년간 14.5%씩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약 3년 뒤에는 27억 달러까지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조, 3조, 많게는 10조 그 이상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도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자동화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좀 특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화가 지금 진출 중이구나. 어디? 자동화 로봇 사업에 진출 중이다.
아, 이거는 충분히 미래가 보이는구나. 근데 왜 로봇을 투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임금 상승 각종 규제의 일터에 배송 물류 로봇 쏟아진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인간적인 문제,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서비스 문제라든가 사람의 이 마음의 문제, 이 상처를 받는 것들의 문제, 갑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간에 로봇은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마음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를 로봇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거고,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 5개는 모두 배달 서빙 로봇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전에도 특허 10개 정도가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연구에 누가 배달의 민족이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차라리 로봇을 쓰자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규제들, 사람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 이 로봇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로봇 기업들이 잇따라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로봇 개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중소벤처 기업들의 무인 배송용 로봇 특허 출원은 약 42건, 그리고 대략 대기업, 대학, 개인 등 전체 대비 가장 높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벌 수 있는 특허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서비스 기업과 로봇 기업 간 협업도 늘어나면서 배달 대행 플랫폼인 생각대로 서비스는 로지올은 1월, 부릉을 서비스하는 메시코리아는 2월에 각각 서빙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와 손잡고 실내 라스트마일 주문한 상품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마지막 단계 배송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게 있죠. 자율주행 이제 배달 로봇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달 로봇에 대한 법안도 통과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투자를 이미 뭐 생각대로 바로고 뭐 이런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고 한다면은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크도 없죠, 위험도 없죠, 사람이 마음을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다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로봇을 쓰겠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로봇에 CES인데 한풀 이미 꺾인 거 아니냐, CES 지난 지가 언젠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ES 끝나고 난 뭐가 있냐, MWC가 있습니다. MWC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제조에서 통신 위한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MWC 2022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우리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관련된 기술력이 나오는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2년 만에 재도약을 시도를 하고요. 사실상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국경이 개방되고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도 오프라인 열리면서 MWC도 이번 2022년 정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시장 급변하면서 MWC의 관전 포인트 변화가 왔다라는 거고, MWC에서 옛날에 뭐 VR, AR 얘기하던 그 시기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공개했던 스마트폰이 아니라 5G인 게 아니라 뭐 폴더블, 플립 이런 것들 공개하고 있고요. 상당히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당연히 이동통신 3사, LG, SK, KT 참가를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고요.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모여서 5G,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 인터넷, 첨단 기술, AI, 로봇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SKT는 메타버스부터 뭐 환경, 경영까지도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SK텔레콤은 개최 장소인 프라그람비아에 약 250평급의 전시관을 마련을 하고 연결의 촉발 등등 해가지고 메타버스, 인공지능, 플라잉카 등등 여러 가지 전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당연히 로봇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로봇 이슈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SK가 전시를 하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 중 인공지능 존에서는 교통 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를 도출하는 트래픽 디지털 트윈, 아니면은 컴퓨팅을 활용한 CCTV 영상 등등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로봇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KT가 이번에 AI 방역 로봇 MWC에서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3년 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 디지털 혁신 AI 로봇을 공개를 하고요. 이 AI 로봇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교통 흐름은 아까 얘기한 트윈 AI로 분석해 가장 많은 신호를 도출하는 기술인 트래픽 디지털 트윈, 모바일 예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MEC 플랫폼, 그다음에 사용자 춤 동작을 AI로 비교 분석하는 리얼 댄스, 그다음에 뭐 5G 기지국 국사를 감시하는 닥터 와이즈 등등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AI 방역 로봇을 시연을 합니다. 방역 로봇은 에어메어 코리아와 함께 실내 공기가 나쁜 곳을 실시간 감지해 청정 공간으로 개선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기, 자율주행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과 서버 간 끊임없는 통신 환경을 제기하는 기가 아토, 전동 휠체어 위치 추적과 응급콜, 그리고 자동 보조 주행을 지원해주는 AIoT 전동 휠체어 등등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을 KT가 이번에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로봇과 서버 간 끊임없는 통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T가 통신 환경 플러스 로봇까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로봇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 로봇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다. 10배 성장한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4월 달에, 올 4월에 첫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 4월에 첫 상용화 로봇을 공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로보로보 같은 이미 급등한 종목 말고 실제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은 로봇주 저평가 종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다면은 한 번 급등이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SP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로봇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세가 크게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좀 눌림목을 많이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이번에 추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죠. 로보티즈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유진 로봇 해서 이 세 개 기업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급등한 것보다는 좀 눌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아까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 강의 이거 아시겠죠?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매일 받고 싶고요. 장 시작 전에 좀 기대가 되는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신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아니면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냐? 각 스마트폰 안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로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꼭꼭꼭 터치해서 꼭 무료로 100% 무료니까요.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고, 나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리얼 추천주를 일단은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올려놨습니다. 이 특별 이벤트 꼭꼭꼭 터치를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3만 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적혀 있고, 그래서 보조 지표로 급등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자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그거를
주식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무료입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요. 구독 누른 사람만 드립니다. 현재 어플 글의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유튜브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 댓글에다가 미리 참여 완료를 다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 완료 다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2월 27일까지 진행하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시간으로 급등 나온 종목들도 이미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2월 24일 추천주 하면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으로 미리미리 무료로 드립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 다 에어 IG 플러스 시간에 급등 나왔죠.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드렸습니까? 사실상 카카오페이 미리 상승 5% 6%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 추천주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시작 전 시황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